네, 안녕하십니까. 양우석TV입니다. 조금은 늦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양우석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삼성과의 사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과의 사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께서 사과가 있었는데요. 그 사과에 대해서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판결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병철 회장의 사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국정농단 항소심을 다시 하라고 29일 결정했다. 누가? 대법원이. 박근혜, 그 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등 안종범, 이재용 씨 관련된 항소심을 다시 하라고 고법에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너무 무겁게 판단하라는 대법 선고 취지가 나오면서 삼성 경영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상고심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돈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뇌물 혐의가 대부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즉 다시 말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낸 겁니다. 야, 이거 무죄 아니야, 이거 유죄야,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 뇌물 인정 금액이 징역 5년 선고받은 1심 89억보다 2억 원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 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유예될지 주목된다. 그 당시 집행유예로 됐는데 서울 고법에서 다시 야 이거 유죄야, 유죄니까 다시 판결해. 그랬습니다. 형량 판결하라는 얘기입니다. 형량 판결. 집행유예가 될지 깜빵사로 들어갈지 이걸 결정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고법에서. 대법원의 명령은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소 비용으로 삼성 주주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게 중요한 거죠. 대단히 이거는 범죄라고 보는 거죠. 지배 강화를 위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중심으로 조직적 승계 작업. 정상적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안에서 세금 낼 건 내고 상속세 낼 건 내고 다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했는지를 정말 뭐를 통해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뇌물 적용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법 돌려보냈는데요. 이제 고법 돌려보냈는데 고법에서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거 만들어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봐라. 사과도 좀 하고 말이야. 아니 자체 좀 해봐라. 이러면 우리가 좀 살려줄겠는데 집행유예를 좀 살려줄겠는데 좀 알아서 좀 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서 그 다음에 핵심 계열사 조사 권한을 확보하라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첫 회의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별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한번 살펴볼 부분도 있겠죠.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에서는 제방 규정 등을 승인하고 7개 핵심 계열사 전자, 물산, 생명,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화재 또 이거 하나 빠진 게 있죠. 삼성중공업에서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물어보니까 지금 김지영 전 대법원 출신인 김지영 씨께서는 모르겠답니다. 삼성중공업 왜 빠졌는지. 하여튼 쭉 내려서 한번 쭉 보고 김지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준법 경영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계현, 권태선, 김우진, 봉욱, 심인숙, 이인용 6분이죠. 앞서 김지영 전 판사 전 대법관과 합쳐서 7명이 삼성을 이제 감시하고 제도 법을 지키는지 어땠는지 감시하는 이런 총 7명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감시위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1부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실효적인 준법 감시 제도를 다음 공판까지 마련하라고 주말한 데 따른 것으로서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감시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접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찌 될지 삼성은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감시 대신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라고 참여연대는 말했습니다. 옛날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이래 가지고 최열 환경재단 회장도 여기도 한때 이건희 씨 관련해서 이런 모임도 있었는데 거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국민 사과를 공고했다. 이 공고를 해서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했던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 공고해서 한 겁니다. 삼성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 문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할 것을 또한 요구했다. 누가?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래서 어저께 문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하겠다. 어쩌고저쩌고 법을 따르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 제 아이들의 회사 경영권 물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모르죠. 이거 20, 30년 뒤의 일이고 또 형제한테 주면 어떡합니까? 형제도 있죠. 두 여자 형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0년 뒤에, 30년 뒤에 아이들이 여기 일이고. 다음 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문호조 경영이라는 말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상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희 씨가 지금 오늘 또다시 단식 3차 단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분한테 가셔가지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하게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것이지 이 말로만 툭 던져놓고 조금 그렇게 이러실까요? 또 세 번째는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고요.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 준법감시회는 독립적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활동은 계속 하겠죠. 그러나 이거 자기들 회사에서 주는 자료만 받고 할 것 같으면은 어찌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결국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투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사항 있으면은 직원들 보고 좀 알려둬. 누가요? 직원들이 지 목숨 내놓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 이렇게 좀 법원에서 요구사항들을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요 두 가지 사과를 권고했던 것, 문호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서 사과했다는 것, 이 사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암 이병철 전 회장이 되겠습니다. 무슨 읽고 계시죠? 이겁니다. 삼성 밀수 1 미쓰이 3정돼 있는데 미쓰이를 발언합니다. 미쓰이와 공모 동아일보죠. 총책임자 계획한 것 왜 송사리만 잡나. 제일모직 원모 50% 이상 밀수 이시 거액재산 도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철 씨 구속만이 사건 규명의 관건 이렇게 기사 보도를 내고 있네요. 한자가 진짜 많죠. 옛날 신문이라서 요새 젊은 친구들 읽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어났는데 그 당시 호암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사고를 했냐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966년입니다. 한국비료가 사카린 여러분 아십니까? 설탕 참 달달한 건데 한 500배 됩니다. 설탕의 1g에 무려 2259포대 약 55톤을 건설 자재로 꾸며 들여와 판매하려다 덜통. 그래서 삼성은 비료공장을 짓기 위해 일본 미쓰사로부터 정부 지급 보증 아래 상업 차관 4천여만 달러까지 들여왔다. 사카린 밀수를 현장 지휘했다고 밝힌 이맹희 씨 첫째 아들이죠. 이맹희 씨가 이건희 씨 형님 되겠습니다. 회상로 묻어둔 이야기에서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은 박기인 대통령 이병철 회장의 공모 아래에 이루어진 밀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뭐 1965년 시작된 한국 비료 건설 과정에서 일본 미쓰이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차관 4,200만 달러를 기계로 대신 공급하며 삼성에 리베이트 100만 달러 줬는데요. 이 100만 달러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돈을 쓰자 이렇게 해서 삼성은 공장 건설용 장비를, 청와대는 청와 정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부풀리기를 위해 밀수를 하자는 쪽으로 합의했다라고 이명희 씨가 밝혔습니다. 이 밀수 현장은 내가 지휘했으며 박 정권은 은밀히 도와주기로 했다. 밀수를 하기로 결정하자 정부도 모르게 몇 가지 욕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참에 평소 들여오기 힘든 공작기계는 건설용 기계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밀수한 주요 품목은 변기,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 스테인리스 판, 사카린 원료 등이었다. 이것이 들어오다가 부산 생활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도록 국가적인 거대한 파문이 일어난 이유는요. 네, 첫 번째, 박정희 정부가 내걸은 국정구호가 구학일소, 즉 부패 철결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정권의 모술이 드러났다는 점이 첫 번째고, 예, 부패 철결하자는데 지가 부패를 일으키고 있죠. 밀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두 번째는 당시 삼성가에서 중앙일보를 세우고 언론계에 진출할 시기와 맞물렸다는 점. 이 골참. 그렇기에 사건에 대한 경쟁사 언론들의 공격이 따가웠던 것이었다. 그래서 뭐 동아일보 터뜨린 것은 원래는 경향신문이었습니다만은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도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회 오물투척 사건. 이 국회 오물투척 사건하고 사카린 밀수 사건하고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하고 억수 결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사건이 별개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카린 밀수에 대한 대정부 질의 중 누가? 김두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김자진 장군의 뭐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이 김두한 의원이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부총리 등 수명의 강요들을 향해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오물 아닙니다. 똥물입니다. 똥물. 뭐 오물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똥물입니다. 예, 특히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가져온 데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밀수를 5대 사약 하나로 규정해 놓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예,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양담배, 양주 이런 거 갖고 오다가는 절단 났습니다. 완전히 다 구속되고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들은 정작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소유의 중앙매스컴과 경쟁관계에 있던 여타 언론들이 이 사건을 호조로 삼아 연일돼서 득표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자극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그리고 삼성 밀수 사건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두한 의원 질문 도중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부총리 등 수명의 강요들을 향해 던졌다. 뭐를? 오물을. 오물을 던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건당 이병철 한국비료공업 삼성그룹 회장은 사건 밀수건에 관련해 한국비료공업을 국가에 헌납하고 언론 및 학원 사업에 손댈 것을 선언했다. 이때 학원 사업은 영남대학교입니다. 영남대학교 그 최부자 있죠. 최부자 그 당시 청구대학하고 청구대학 플러스 대구대학이었는데 그 두 개 대학 합쳐서 영남대학교로 그 받았던 겁니다. 최부자 쪽 집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남대학교를 이병철 씨가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결국에는 국가에 헌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철 씨는 헌납 교섭을 맡았던 장기영 부총리가 해임되자 걔가 일주일 만인 1967년 12월 11일에 한국비료공업 주식 51%를 국가에 헌납하였다. 예, 그 당시 만평이네요. 국회 오물 사건이라 가지고 와호 이건 저 똥을 치나보다 구린내가 나고 났죠. 국회 분뇨차. 아이고 동료 변소 치다가 통 속에 빠진 모양이군. 아니야 나 높은 사람이야. 그럼 우리 계장님은 설마 국장님이 아니 이놈아 쓱 비켜라 난 장관이야. 비록 사건 때문에 망신했을 망정 이렇게 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기사들이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똥물 퍼부가지고 여기 지금 김두한 의원이고요. 여기가 정일권 국무총리입니다. 여기 상자 보이죠? 여기 봐 똥물입니다. 똥물. 이걸 갖다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사람 따뜻 빠습니다. 시사 만화 고법 영감에서 오물 투척 사건에 대한 적군 일기대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력적인 거라고 평가했다.
근데 이 사건의 미수 사건이 이제 결국에는 특정 재벌 미수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뭐 진상 규명에 활동에 나섰으나 여당의 비협조, 야당 퇴장, 뭐 여당만의 단독 운영에 종결돼 버렸고요. 뭐 제대로 안 됐습니다. 여당이 제출한 경제공 장관의 해만도 부결됐습니다. 인분을 투척한 김두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구속되었고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히고 구속되었고, 이병정 씨는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밝히고 사업에서 물러나겠다던 이병정 씨는 18개월 만인 1998년 2월에 복귀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사과 역사는, 삼성에 있어서의 사과 역사는 오래됩니다. 정권과도 상당히 밀착되어 있죠. 뭐 우리 이재용 부장은 올라가서 맨 위에 이분,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됐습니다. 왜? 자기 성계를 위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뇌물 줬다는 것.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병철 또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과의 이러한 밀수 공모로 인해서 사과를 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가졌던 것이 삼성이었습니다. 이재용 씨의 이 사과 발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우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